안녕하십니까? 한중 관계의 미래를 심층 분석하는 특별보고서 구습의 청산과 전략적 상생을 위한 정교한 외교 방정식,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중 관계는 대전환기와 시대적 소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30여 년간 양국은 경제적 호혜성을 바탕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과 2026년을 기점으로 한중 관계는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 그리고 북핵 문제의 고착화라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선언은 단순한 관계의 정상화를 넘어 양국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 관계는 과거의 양적 팽창에 기반한 낙관론에서 벗어나 서로가 가진 근본적인 불신과 구시대적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국제질서 안에서 각자의 국익과 공동의 발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질적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2026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고위급 전략, 대화의 정례화는 이러한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외교적 행보로 해석됩니다. 이번 보고서는 한중 양국이 진정한 동행을 위해 청산해야 할 정치적, 외교적 구습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21세기 글로벌 안보 지형 속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해 나갈 구체적인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양국이 제로섬적인 대립을 넘어 포용적, 호혜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교한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해야 할 구습, 상호불신과 민족주의적 대립의 구조적 해체입니다. 한중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양국 국민 사이에 깊게 뿌리내린 정서적 반감과 역사, 문화적 소유권을 둘러싼 소모적인 대립입니다. 이는 단순히 민간의 감정 싸움을 넘어 양국 정부의 외교적 공간을 제약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적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 왜곡의 도구화와 중화 패권주의적 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 이후 윤동주 시인의 국적 표기 문제나 김치, 한복의 기원 논란 등 이른바 문화공정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자극하며 갈등을 유발해왔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저변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시진핑 시기의 이데올로기 전략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주변국의 독자적 문화를 자국 문화의 하위, 범주로 편입하려는 패권적 시도로 인식되어 한국 사회 내의 대중국 경계심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80년대생인 바링어와 90년대생인 지우링어 세대는 경제 발전의 풍요 속에서 강한 애국주의 교육을 받고 성장하여 주변국에 대한 우월감을 표출하거나 상대국의 문화를 폄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양국 국민 간의 마음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적 공존을 가로막는 구습으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역사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관성을 버려야 하며 한국 또한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한 논리와 국제적 규범을 통한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은 경제적 강압과 비대칭적 보복 조치입니다. 과거 사드 배치 사태 당시 중국이 취했던 한알령과 같은 비공식적 경제 보복은 양국 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외교적 실책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주권적 안보 결정을 경제적 수단으로 압박하려는 관행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강압은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게 만들고 결국 디리스킹과 공급망 다변화를 가속화하여 중국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026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알령 완화와 경제, 협력 복원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것은 이러한 구습의 폐기를 위한 상징적인 움직임입니다. 양국은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교류를 분리하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확립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통상 규범을 준수하며 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소국의식과 대국 근성의 충돌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 내부에는 중국의 기술력과 국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중국을 잠재적인적으로 규정하는 보수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내부에는 한국을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어야 할 소국으로 치부하는 대국 근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비대칭적 인식은 서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방해하고 사소한 외교적 마찰도 국가적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시킵니다. 2025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은 군사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과 대등하거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중국의 잠재력 또한 무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서로를 소국 혹은 잠재적, 적국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각자의 역량을 존중하는 수평적 파트너십을 지향해야 합니다. 다음은 외교적 결단,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선 원칙 중심의 포용입니다. 정치적으로 양국은 미중 경쟁이라는 거대 구조 속에서 서로에게 강요해온 이분법적 선택의 압박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인 동시에 중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복합적인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중국 역시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전략적 자율성과 결미 연중 플러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전략적 모성이 오히려 양국 모두로부터 불신을 샀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2026년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미국과는 동맹을 굳건히 하되 중국과는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결미 연중 플러스 전략입니다. 이는 특정 진영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규범, 그리고 인태 전략의 포용, 신뢰, 호의 원칙에 기반하여 한국만의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능동적 외교를 의미합니다. 중국 또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을 상수로 인정하고 한국을 향해 우호의 손을 내밀면서도 뒷손에 칼날을 숨기는 식의 이중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한국을 미국의 대중 압박을 저지하는 방패로만 사용하려 하지 말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핵심 축으로 대우할 때 진정한 전략적 소통이 가능합니다. 고위급 전략 대화의 제도화와 실무적 신뢰 구축도 중요합니다. 2025년 1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1차 외교차관 전략 대화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대화로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양국은 이러한 고위급 소통을 정례화하여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대화 채널이 끊기지 않는 안전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서해 잠정조치구역 내 중국의 구조물 무단 설치 문제나 불법 어업과 같은 민감한 현안들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실무급의 정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외교차관 전략대화, 대통령 국빈 방중, 외교장관 통화 등 다층적 대화 채널은 오판을 방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기제입니다.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비판과 요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성숙한 외교 문화를 정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제안보와 기술협력, 디리스킹 시대의 새로운 상생 모델입니다. 경제 영역은 한중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지만 동시에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기도 합니다. 양국은 무조건적인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디리스킹 중심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급망 안정화와 수평적 분업체제의 확립을 위해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15차 5개년 계획과 중국 표준 2035를 통해 첨단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분야에서 딥시크 모델의 성공은 중국의 기술적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중국을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닌 첨단 기술 분야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파트너로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은 공급망 기본법 등 공급망 3법을 통해 자체적인 생산 역량과 자원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수평적 협력을 통해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양국은 서로의 약점과 강점을 결합한 상호 보완적 경제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이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협상 마지노선을 전략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 산업협력과 글로벌 사우스 공동 진출에 있어서 중국이 신에너지차, 반도체, AI 등 미래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는 것은 한국 기업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표준 설정이나 윤리 규범 마련에 있어 소통을 강화하고 제3국 시장에서의 과도한 출혈 경쟁보다는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시너지를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한중일 정상들이 합의한 고령 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및 기술 공유는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협력 지점입니다. 보건, 의료, 실버 산업 그리고 스마트 시티 구축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국민이 경제 협력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첨단 전략 산업특별법, 공급망 기본법,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소부장 특별법 개정 등 한국의 법적 기반은 중국과의 결별이 아닌 더 건강하고 대등한 협력을 위한 자기방어 기제로서 기능해야 합니다. 중국 역시 한국의 이러한 조치를 적대적으로 보기보다는 안정적인 파트너십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북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중국의 역할입니다. 안보 측면에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최근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 강화는 한반도 질서의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태도가 향후 한중 관계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입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의 실체화를 위해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6년 대통령 방중과 다양한 고위급 채널을 통해 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중개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4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 계기는 북미 대화 재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은 중국이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략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중국 또한 북한의 핵무력이 강화될수록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이는 결국 중국이 우려하는 영내 포위망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심 안보 이익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적 해결을 위한 공간을 열어두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러 밀착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소통도 필요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중러의 전략적 협력은 북한의 개입과 맞물려 한반도의 신냉전적 구도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화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한반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이러한 블록화의 선봉에 서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평화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도록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동시에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도 시급합니다. 이어도 주변이나 서해 공역에서의 군사적 활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국 국방 당국 간의 한라인 가동과 투명한 정보 공유는 오판으로 인한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민생,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협력의 고도화입니다. 한중 관계의 근본적인 복원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보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실무적 성과에서 시작됩니다. 미세먼지 대응과 보건 안보 그리고 지방 정부 간의 교류는 정치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협력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청천계획의 진화와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한중 양국 국민 모두가 고통받는 초국가적 환경 문제입니다. 양국은 2019년부터 체결된 청천계획을 통해 대기정책 및 기술교류, 예보정보 공유 공동연구를 지속해왔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대비 10% 개선하고 중오염 날씨를 기본적으로 해소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한국 역시 2024년까지 16%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존의 협력을 넘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 2일 전 조기 예보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고위급 직통회선을 통해 계절 관리제 시행 단계부터 공동 대책을 수립하는 수준으로 협력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 역학 조사와 보건요, 마스크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규명 등 보건 분야와의 융합 연구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미세먼지는 중국 탓 혹은 한국의 영향도 있다는 식의 책임 전가 구습을 버리고 공동의 적에 맞서 함께 싸우는 기후 안보 동맹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보건 안보와 고령화 대응은 새로운 협력의 블루오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양국은 보건 안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2025년 한중일 정상들이 합의한 보편적 의료 보장 실현과 기술 개발, 의료 인력 교육에 관한 경험 공유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특히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양국이 공유하는 심각한 사회적 도전 과제입니다. 양국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의료 로봇, 원격 진료 시스템, 장기 요양보험제도 등에 대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고 관련 기술의 산업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넘어 거대한 실버 마켓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국가적 감염병 발생 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영내 보건 안보망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적, 문화적 교류, 오해의 장벽을 허무는 마음의 외교입니다. 양국 정부가 아무리 좋은 합의를 이루더라도 국민 간의 정서적 교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한 것은 국민 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청년 세대 소통과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을 위해 가장 심각한 것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상호감도 하락입니다. 2025년 조사에서 20대와 보수층의 중국에 대한 적대적 인식은 양국 관계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중글로벌협회 등 민간 차원의 청년, 정치인, 언론인 대담회를 활성화하고 왜곡된 혐오 정서가 확산되지 않도록 온라인상의 필터링과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해야 합니다. 문화적으로는 누구의 것이냐를 따지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동인식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K-팝이나 중국의 게임 문화 등 서로가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한 교류를 확대하되 이를 정치적 선전 도구로 활용하려는 유혹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지방정부와 도시 외교의 완충 역할 강화도 중요합니다. 중앙정부 간의 정치가 경직될 때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관계의 불씨를 살려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025년 11월 중국 22개 지방 정부외사 업무 담당자들이 방한하여 서울, 파주, 순천, 여수 등을 방문한 것은 고구마 줄기처럼 얽힌 지방 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도시 외교는 국가 간의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유학생 교류, 투자 및 관광객 유치 등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합니다. 외교부는 중국 지방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여 중국 진출,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현장형 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사 성장회의의 정례화와 실무급 인적 교류, 사업의 확대는 한중 관계를 지탱하는 든든한 실핏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한중 동행을 위해 2025년과 2026년 한중 관계의 대항해는 과거의 구습이라는 닻을 올리고 전략적 상생이라는 돛을 펼쳐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양국은 역사 왜곡과 경제적 강압이라는 낡은 무기를 버리고 대신 상호 존중과 원칙 중심의 외교를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주권적 자율성을 지키는 결미연중 플러스 전략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국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디리스킹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환경과 보건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대응과 고령화 협력은 양국 관계를 갈등의 경쟁자에서 미래의 동반자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한중 관계는 지정학적, 경제학적 숙명에 의해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2026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단순한 의례적 행사를 넘어 서로가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을 정교하게 맞추는 전략적 대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양국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를 넘어 구동화의 지혜를 발휘할 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